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학교연구학과 DSB 연구위 소속 석박통합과정 강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계열 이상치 탐지 관련 논문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TFAD, Decomposition Time Series Anomalization with Time Frequency Analysis입니다. 다시 한번 오버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AR이라는 논문으로 리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TFAD라는 논문을 리뷰하려고 하고요. 이 TFAD라는 논문을 통해서 모델링 관점에서 프리퀀시 아날리시스를 사용하는 등의 이제 약간 시계 연구들의 최근 트렌드들을 반영해서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TFAD 논문 리뷰에 앞서서 몇 가지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의 컴포넌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렌드, 추세로 시계열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련의 경향이 변하는 정도를 추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즈널리티 계절성입니다. 이름이 계절성이라 계절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절뿐만 아니라 주, 월, 분기, 반기 단위 등 특정 시간의 주기가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시즈널리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랜덤이라고도 하고 레지듀얼이라고도 하고 임팩트라고도 하는 불규칙 요소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인,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 시계열 데이터에도 이런 요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면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이 요소들을 분리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이해가 쉽게,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석이나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이의 변화입니다. 풀이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의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풀이의 시리즈라는 것은 풀이의 발견으로부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이의 발견은 아무리 복잡한 파동이라도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주기를 가진 파동은 굉장히 단순한 파동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복잡한 파동이어도 단순한 파동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식과 같이 임의의 주기함수 ft가 있을 때 상수 a0와 다양한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들의 합으로 구한식이 다음과 같을 때 아래 식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코사인과 사인 앞에 이 개수들을 풀이의 개수라고 하고, 이게 단순한 파동의 강도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개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값이 이 풀이의 개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0와 AN, BN을 적분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은 A0는 주기를 그냥 적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AN, BN은 코사인 또는 사인을 곱하여 삼각함수 정리에 의해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은 참고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A0와 AN, BN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주기함수와 관련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일러 공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일러 공식은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왜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2차원상의 한 지점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에 대한 두 값이 필요로 하는데, 오일러 공식에 의하자면 복소수 하나로 2차원상의 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벡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사인 파이 그리고 허수 i 사인 파이를 이 i 파이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파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당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곱해지는 파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의 반지름을 갖는 원 위에 한 점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 i 파이승의 어떤 상수가 곱해지냐에 따라서 더 작은 원도, 큰 원도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에는 2차원 평면의 모든 점을 이 수식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의 몇 승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곱하기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대입을 하고 시그마를 풀어서 간결하게 나타내면은 밑에 식들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t는 주기함수를 나타내고 cn은 풀이의 개수를 나타낸 건데, 풀이의 개수는 단지 원래 주기함수의 2 마이너스 i t분의 2파이 n
t를 곱한 것의 적분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주기함수일 수도 있지만 주기함수가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앞선 풀이의 급수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꿔서 주기함수의 주기가 무한히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 반복을 보기 어려울 뿐 주기함수가 아닌가, 즉 결국 비주기함수도 주기함수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떠한 함수도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식이 이 식들이었는데 이 ft의 cn을 다시 대입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고 주기의 역수는 주파수이니까 주파수로 변경해준 등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래 식과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기함수의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비주기함수가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식이나 t를 무한대로 보낸 것이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한 식이 이것인데 t를 무한대로 보내기 전과 보낸 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미주친 부분이 바로 이전에 cn으로 표기했던 풀이의 개수입니다. 표기는 다음과 같이 캘리브레이션 ft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래 함수 ft에 2의 -j 2파이 ut승 곱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이 풀이의 트랜스폼을 해준 것이고, 이게 원래 타임 도메인으로 나타낸 함수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준 것을 의미합니다. 인버스 풀이의 트랜스폼은 반대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옮겨준 것이고요. 굉장히 쉽게 인버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의 트랜스폼으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 것을 보았는데, 컴퓨터는 연속적인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주파수를 쪼개서 이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디스크릿 풀이의 트랜스폼 DFT라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복잡도를 낮춘 방법이 패스 풀이의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즉, 주기 함수든 비주기 함수든 단순한 파동으로 나눌 수 있고 각 파동들의 개수들을 구하는 것이 이 풀이의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리리미너리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노말리를 제너럴 어노말리 그리고 시퀀셜 어노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어노말리는 포인트 어노말리, 컨텍스트 어노말리, 그룹 또는 컬렉티브 어노말리를 얘기합니다. 해당 어노말리는 정상 데이터의 분포가 n 플러스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해당 분포일 확률 밀도 함수 p 플러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상 데이터 분포를 따를 확률이 타보다 작을 경우를 이상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셜 어노말리는 주기와 관련된 요소들이 변하는 경우로 쉐이플릿, 시즈널, 트렌드 어노말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서 풀이의 변환에서 설명드린 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개수인 a와 b를 통해서 쉐이플릿과 시즈널리티를 표현하고 여기서 타우는 트렌드를 나타내는 요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하기론 논 시퀀셜 제너럴 어노말리에서 사용한 이 시퀀셜 데이터의 그룹 컨텍스트 어노말리를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왼쪽과 같은 포인트 어노말리는 앞선 데이터 분포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기로 나타낸 식으로는 정의하기 어렵고, 오른쪽과 같은 시퀀셜 어노말리는 주기로 나타낸 식으로는 정의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분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노말리의 정의를 정리하자면은 포인트 어노말리는 결국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절대적인 차이가 스레시홀드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어노말리로 정의할 수 있고, 시즈널과 쉐이플릿, 트렌드는 예측한 시퀀스의 시즈널, 쉐이플릿, 트렌드 요소와 실제 시퀀스의 요소 간의 차이가 스레시홀드를 넘는다면 어노말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에 대한 모티베이션들을 몇 가지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포인트 어노말리는 데이터 분포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기로 나타낸 식으로는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퀀셜 어노말리는 주기로 나타낸 식으로는 정의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분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 어노말리를
타임 도메인에서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비교하였습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직전 시점의 값과 현 시점의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어노멀리가 포함된 시퀀스와 포함되지 않은 시퀀스를 풀이에 변환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좌측이 포인트 어노멀리에 대한 실험인데요. 다음과 같이 포인트 어노멀리가 있는 예시를 타임 도메인에서 비교하였을 경우 어노멀리 시점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나타냈을 경우는 두 그래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시즈널티 어노멀리에 대한 실험을 보시면 타임 도메인에서 어노멀리가 있는 구간에서의 차이와 정상 구간에서의 차이가 패턴 자체는 좀 다를지언정 값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자면 포인트 어노멀리와 다르게 새로운 봉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를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시즈널티 어노멀리보다 포인트 어노멀리를 탐지하기 쉽다는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포인트 어노멀리보다 시즈널티 어노멀리를 탐지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어노멀리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둘 다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티베이션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디컴포지션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은 부족한 레이블드 데이터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노멀 데이터뿐만 아니라 앱노멀 데이터도 어그멘테이션을 수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컴포지션으로 앞서 설명드린 시계열을 트렌드, 시즈널, 레지듀얼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해당 요소들로 분해하여서 따로 분석을 진행하여서 패턴들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해당 시계열에 대한 분석, 모델의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F-AD의 아키텍처입니다. 노멀 데이터와 앱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시계열을 디컴포지션하고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조합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탐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아키텍처에 대한 다이어그램이고 이 TF-AD의 전체 구조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단계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TF-AD에서는 노멀, 앱노멀 모두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노멀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로버스트 STL과 프레 트랜스폼을 활용하였습니다. 로버스트 STL은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 유징 로스 STL이라는 방법과 로버스트 스태티스컬 메서드를 결합한 디컴포지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디컴포지션 방법을 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냐라는 것인데, 로버스트 STL의 특징으로는 바이러터럴 필터링을 사용해서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이즈를 완화시킨 후에 디컴포지션을 수행합니다. 즉 여기서 필요한 건 노이즈를 완화한 더 정상적인 데이터를 원하는 것일 뿐 디컴포지션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로버스트 STL을 사용했다라는 언급하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노이즈를 완화시켜서 더 정상적인 데이터를 얻고 이를 통해 정상 데이터의 고유 특성을 더 잘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로버스트 STL을 사용한 방법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그멘테이션이라 볼 수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풀이 변환 후에 허수 및 실수값을 조금씩만 변경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노멀리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으로는 포인트 어노멀리는 타임 도메인에서 어느 한 포인트의 스케일을 수정하는 방법을, 컨텍스트 어노멀리는 시퀀스를 바꾸거나 두 시계열을 믹스업하는 방법, 시즈널 어노멀리는 풀이 변환 후에 풀의 컴포넌트를 시프트하거나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허수 시수값을 퍼뮤테이트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그멘티드 된 시계열 데이터를 호들 프리스코 필터를 사용해서 디컴포지션 수행해줍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논문 중에 워터포머나 패드포머 등과 같이 에버리징 풀링을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호드리 프리스코 필터는 시계열을 트렌드랑 레지듀얼로 분류하는 기법이고, 이 기법은 단기 변동보다는 장기 변동에 더 민감하고 평탄화된 시계열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호드리 프리스코의 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의 항은 시계열에서 트렌드를 뺀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계열의 트렌드를 잘 분리하기 위해서 계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뒤의 항은 현재 시점과 직전 시점 그리고 바로 다음 시점과의 트렌드를 비교해서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제한하는 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람다를 통해서 트렌드 변동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트렌드랑 레지듀얼로 분해를 하고 나서 풀 윈도우랑 컨텍스트 윈도우로 스플리팅하는 모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인풋 윈도우를 구성하는 여타 방법과는 다르게 두 가지 윈도우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풀 윈도우는 일반적인 인풋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고 컨텍스트 윈도우는 그보다 짧은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윈도우를 구성하는 이유는 두 윈도우의 패턴을 비교해서 어노멀리를 탐지하기 위함입니다. 풀 윈도우의 패턴이 컨텍스트 윈도우의 패턴과 일치하다라고 하면은 이 서스펙트 윈도우에 어노멀리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어노멀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풀 윈도우의 패턴과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트렌드의 풀 컨텍스트 윈도우 2개, 레지듀얼의 풀 컨텍스트 윈도우 2개, 즉 4개의 시퀀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데요. 각 브랜치에서는 인풋만 다를 뿐 TCN 인코더, 맥스플링, 플래튼, 리니어 앤 노멀라이제이션 구조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로우 타임 시리즈를 트렌드랑 레지듀얼로, 이를 다시 풀 윈도우랑 컨텍스트 윈도우로, 그리고 각 윈도우를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눠져서 총 8가지의 브랜치가 생성됩니다. 앞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템포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TCN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TCN은 다일리티드 커주얼 컨볼루션을 사용하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한 그런 구조입니다. 어노멀리 스코어 모듈입니다. 풀 윈도우랑 컨텍스트 윈도우로부터 도출된 레프레젠테이션끼리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트렌드의 타임 도메인에서 풀 윈도우랑 컨텍스트 윈도우의 레프레젠테이션끼리의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풀 윈도우랑 컨텍스트 윈도우의 레프레젠테이션 끼리의 디스턴스를 산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는 그렇게 구한 트렌드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디스턴스, 레지듀얼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디스턴스, 트렌드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디스턴스, 레지듀얼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디스턴스, 이렇게 4가지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한다라고만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코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논문 언급과는 조금 다르게 트렌드랑 레지듀얼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컨캣을 합니다. 컨캣을 해서 결국에는 타임과 프리퀀시 도메인 두 가지의 디스턴스를 산출하게 되고요. 그 디스턴스 중에서 좀 더 높은 디스턴스 값을 갖는 것을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와서 아래 계산을 통해서 로그 오스를 도출을 해서 노멀과 앱노멀을 분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원래 일반적인 이제 로짓 펑션을 구할 때는 로그의 1-PD분의 PD일 텐데, 여기서는 1-PD가 포지티브일 확률, 그러니까 앱노멀일 확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직 펑션의 분모랑 분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나사, 야후, KPI 총 3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나사 데이터셋만 다별량 데이터셋이고 야후랑 KPI는 단별량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별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단별량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딥러닝 방법론들이 SPOT나 DSPOT와 같은 기존의 방법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NCAD랑 TFAD 모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TFAD가 NCAD보다 더 낮은 분산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별량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다별량 데이터셋을 실험할 때는 딥러닝 모델들만 비교를 했다라고 하고요. THOC 및 NCAD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기존의 베이스라인들은 타임 도메인에서만 어노말리를 탐지하지만 이 TF-AD는 타임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어노말리를 탐지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었다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 모듈에 대한 실험입니다.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이 어노말리 탐지에 기여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야후 데이터셋을 예시로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과 같이 좌측에 오리지널 타임 시리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타임 시리즈를 디컴포지션을 하고 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트렌드에 해당할 것이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이 레지듀얼일 텐데요. 이 레지듀얼에서 이 해당 빨간 부분이 어노말리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타임 시리즈를 봤을 때는 어느 구간이 포인트 어노말리인지 확인하기 좀 어려웠지만은 이거를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봤을 때는 레지듀얼에서 좀 더 높은 값들이 어노말리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컴포넌트와 레지듀얼 컴포넌트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어노말리 스코어를 얻고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노말리가 발생하는지 설명 가능하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타임 브랜치만 사용한 경우, 프리퀀시 브랜치만 사용한 경우를 확인했을 때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이는 결국에 타임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타임과 프리퀀시 도메인을 둘 다 보았을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임 브랜치에 디컴포지션 모드를 추가를 하면은 F1 스코어가 약 30% 정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함에 따라서 F1 스코어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TF-AD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아날리시스 브랜치를 통합을 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자 하였고요. 이 디컴포지션 모드를 사용을 했고 또한 노멀 데이터뿐만 아니라 앱노멀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백본 모델이 TCM 모델이었는데요. 복잡한 아키텍처로 사용한 게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기존 딥러닝 모델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단별량, 다별량 시나리오 모두 더 높은 어큐러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분산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견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각각 실험을 통해서 각 도메인에서 어떠한 어노멀리이냐에 따라서 이 탐지 성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시한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브랜치를 통합해서 이 탐지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존재를 하였었는데요. 이 결과 장표를 봤을 때 다른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성능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논문에서 성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한 점이 좀 아쉬웠고요.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으로 포인트 어저스티드 F1 스코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포인트 어저스티드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대한 평가 방법이고 이는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랜덤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사용했을 때도 이 포인트 어저스티드 F1 스코어를 사용했을 경우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는 이 포인트 어저스티드 F1 스코어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해당 매트릭이 정확한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베이스 라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포인트 어저스티드 F1 스코어를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저자들이 해당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했다는 것이 좀 아쉬웠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